주말 사이 나온 주요 투자 뉴스만 모아서 확인해드립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짜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에르네스트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의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영국의 원자재 시장 조사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120개 배터리 업체 중 상위 9개 업체가 향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0월 세계 식량 가격이 소폭 내려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생산 감소 등으로 밀 가격은 올라 곡물 가격 지수는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배터리 전문 기업인 SK온이 호주 리튬 생산 기업에 이어 이번에는 칠레 리튬 기업과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고품질 수산화 리튬 총 5만 7천 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LS전선은 한국전력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이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회원수 550만 명을 보유한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오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자, 쉬지 않고 도발하는 북한,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토요일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했죠. 아니, 최근 나흘 중에 사흘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이 북한의 최근 도발 빈도수나 수위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남인호 장님. 죄송합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에도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2일 이후에 사실 연속으로 좀 계속 한 30발 정도의 미사일 도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도 아무래도 이번 북한의 도발은 이제 SRBM이라고요.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이제 확인이 됐고 비행거리 살펴보니까 한 130km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특히나 이번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착이 된 적 없었던 평안북도의 독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가 됐는데 사실 이 위치는 중국의 굉장히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중국의 단둥과 한 2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어선과 상선이 다니는 사실상 서해의 이제 공해상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과의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양한 분석들은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움직임은 최근에 이제 한미 공중훈련 이제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그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응 과정으로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201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우리나라를 찾은 적 없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그리고 최고 마하 이제 1.25 정도 그리고 핵폭탄 포함해서 한 60톤 정도를 실어 나올 수 있는 B-1B 랜서가 이번에 2대 정도가 합류한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을 하면은 방산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항상 한미 연합훈련하면 북한의 도발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계속 엄청나게 길게 이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정도는 조금 짧게 아주 짧게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예 긴 호흡으로 아니면은 내지는 정말 초단기로 좀 상승 탄력이 기대가 된다라고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방산주들의 주가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죠, 남인호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쟁, 이건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전쟁 당사국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볼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만일에 전쟁이 나면요, 북한은 멸망합니다. 북한은 멸망하고 우리 그럼 대한민국은 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50년간 쌓아왔던 경제 발전 거의 다 물거품 돼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두 나라가 모두 다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방금 김선영 대표께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한미 간에 했던 팀 스프리트라든가 이런 육군 중심의 이런 합동 훈련하고요. 이번에 한 그 비질런트 스톰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육군에 사면은 평양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그런데 공군 공격은요. 그 B1B에서 쏘면요. 딱 3분 걸립니다. 3분. 그럼 평양은 끝입니다. 끝.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 한미 양국 간에 굉장히 그 탄탄한 강화된 그런 군사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강대 강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방산주입니다. 여러분 전 아시겠습니다만 방산주는 이미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돼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동 기본적으로 방산주 빅4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이 돼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조금 너무나 많이 올랐네. 그럴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비중의 30% 정도 줄여주시고요. 뭐 최근 항공우주는 굉장히 많이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하락이. 그럴 경우는 다시 비웠던 물량을 대사는 그런 주도주 매매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히 뭐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거나 실적이 좋은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유독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같은 지금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잘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네, 지금 뭐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 몇 번이나 발사하는지 뭐 사실 세기도 힘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이슈인데 지금 동창리 쪽에서 지금 건물 지붕이 좀 없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북한 쪽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 풍계리 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핵실험 장소고, 그다음에 동창리 쪽은 위성 발사대 쪽입니다. 그래서 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래 동창리 쪽에서는 2012년에 이제 그 광명성 3호를 발사를 했었죠. 그래서 뭐 이게 판단을 하려면은 위성 발사인지 아니면 진짜 ICBM인지 그건 이제 추후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그 방산업체들이 좀 주가는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근데 여기서 좀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테마성으로 탈 수 있는 뭐 빅텍, 스페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진짜 실적들로 갈 수 있는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아니면 카이,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진짜 이제 실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나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쪽에다가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게 5조 원 가량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좀 큰 금액인데, 이게 다연장 로켓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에 천무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이마스가 원래 그 지난 얼마 안 됐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한 수송기로 16대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 하이마스가 완전히 러시아 정밀 타격을 해버려가지고 뭐 탄핵고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지역에다가 그냥 다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완전히 전세를 뒤집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와 경쟁하는 게 이제 한화의 천무입니다. 그래서 천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나 아니면은 뭐 슬로바키아 이런 쪽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폴란드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좀 가성비 있는 모델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로키드 마틴 쪽에서는 그 뭐 생산 능력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천무인데, 제가 좀 비교를 해본 표인데,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고 이제 하이마스가 한 5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로켓 잔전량이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발이고 6발입니다. 그 개발 연도가 최신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이마스에 대비해가지고 가성비도 높고 그 로켓 장전량도 높기 때문에 사실 월등히 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 항공우주까지 좀 바뀐다라는 건데, 지역상으로 봤을 때 폴란드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가 그래서 얼마 전에 DX 코리아까지 방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유럽, 북유럽 쪽에서는 뭐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실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을 좀 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세 종목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개별 영업이익, 개별 실적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연결 실적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가 추이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 2차 전지 단독 주연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죠. 이어지는 이슈는 리튬 1위 매장국 칠레까지 뚫은 SK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니 기업들은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SK온은 참 야무집니다. 지난달 호주에 이어서 이달은 칠레까지 공급망을 확보했네요.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남미,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이제 미국과 뭔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가까우면서 이제 희귀금속 자원들이 풍부한 국가들과 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IRA 법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거의 영향을 좀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인데 광물 공급망의 탈중국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계속적인 어떤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SK온 같은 경우는 칠레 광물 생산 기업인 SQM과 고품질 수산화 리튬을 총 한 5만 7천 톤 정도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 한번 따져보니까 전기차 한 120만 대 정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또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중국 말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관련주 투자 계신 분들은 투자를 쭉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용희 수석님, 그러면은 이 뉴스와 관련해서 좀 연계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제가 워낙 좀 좋아하는 섹터이기는 한데 이게 그 중간 선거 앞두고 당연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거의 뭐 상하원 다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 쪽에는 조금 조정이 있겠죠. 근데 결국 이제 대세는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경우에는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양극재 관련주들하고 음극재 관련주들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LNF고 음극재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리튬 채굴 기업이나 생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금 미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흔히 아시면 그 리튬 최대 생산 기업이죠. 앨범알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리튬 채굴 기업 FMC의 주가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SQ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우선주로 상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제 칠레 광물 기업이죠. 근데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다 주가가 그렇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들이 칠레나 캐나다 이런 쪽을 노리는 게 결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RA 법안 3년 유예를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생산이 미국하고 미국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을 하거나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년부터 광물에 대한 사용 비중이 2023년부터 40%를 넘어가야 되는데 매년 이게 10%씩 올라가죠. 그러면 2027년까지 80%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움직여야지 이거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한국, 바레인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제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그 보시면 칠레가 그 전 세계 리튬 매장의 1위입니다. 42%를 차지하고 있고 리튬 생산도 세계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레 다음이 호주고 호주 다음이 아르헨티나인데 이런 국가들하고 결국에는 배터리 완성셀 기업들이 수산화 리튬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보통 두 개로 나뉘는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그 IT 기기,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쓰고 그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 고성능 EV 차량에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산화 리튬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칠레나 호주나 아니면은 아르헨티나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안정적인 공급처만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LNF나 그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좀 양극재, 음극재에서 좀 저는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당장 완전히 그 주가적으로 완전히 싸다라는 것보다 그 중간 선거를 보시고 어차피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내일 변동성 보시고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도 2차 전지 이야기 폐배터리 쪽으로 한번 확정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셀업체가 초기 상승을 주도했다면은 그 다음 바통은 2차 전지 소재 장비가 넘겨받았고요. 이제 그 다음 타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되는 걸까요, 남인돈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셀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소재, 장비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바통을 이어받을 업체가 뭘까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자, 세 가지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IRA에 가장 직격탄 받은 게 어디입니까? 중국산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는 주로 80%가 중국산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된다네요. 그런데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시장에 출시한 게 언제입니까? 지난 2013년도입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출시했고 이제 2달만 지나면 10년이 딱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나왔던 자동차, 전기차의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환 사이클이 왔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폐배터리 1000kW는요. 우리 돈으로 말해서 약 910만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뭡니까? 충전용 배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에 충전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에 관심된 종목으로는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세비케미 최근에 주가는 근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들 종목을 관심을 두고 계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셀 완성사 3사 그리고 배터리 소재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빔 등 그리고 장비업체 TSI라든가 PNT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성일 하이텍 그리고 세비캠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시켜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용희 수석이 보시기에는 가장 좀 매력적인 폐배터리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그나마 이제 삼성에서 투자한 저도 성일 하이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폐배터리 쪽은 아직까지 지금 주가 상승이 워낙 좋기는 했었는데 시장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폐배터리를 어떻게 쓸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바꿔서 다시 생산을 할지 이런 게 사실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강자가 또 테슬라입니다, 이게. 근데 테슬라가 지금 네바다 쪽에서 폐배터리를 거의 92%를 재생산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가야 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명확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때 투자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폐배터리 지원 방안이 조금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또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라고 하면서 뭐 수십조를 투자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폐배터리를 이게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EV 쪽에 쓴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제 ESS 장치에는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쪽에는 이제 불이 크게 나더라도 뭐 인명 피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쓸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EV 쪽에 쓰려면은 뭐 기간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폐배터리, 지금 주가의 폐배터리보다는 조금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대주전자재료나 뭐 LNF를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쉽고 저렴하게 여러분의 독서 습관을 잡아드립니다. 이 전자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립니다.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해요. 코스닥 시장에 지금 22일 날 상장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KT그룹 산하에 있죠. 이제 밀리의 서재,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이라 불리는 밀리의 서재가 22일 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날 IPO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이제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을 통해서 이제 22일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밀리의 서재는 잘 아시는 대로 2016년도에 설립돼서 12만 권 정도의 어떤 독서 콘텐츠를 매달 9,900원에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이제 베스트셀러 그리고 신간 도서를 독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 등 다양한 어떤 멀티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기업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월 평균 구독률을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이 82.3%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2022년 8월 기준으로 B2B 유료 구독자 수가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019년도에 3,740명에서 엄청나게 큰 수치를 이제 보이면서 증가를 했고, 어쨌든 이번에 IPO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IPO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자금으로 향후 장르 컨텐츠를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퀴즈 컨텐츠를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작년부터 이제 디즈니 컨텐츠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해 보시는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 3분기에서 2022년도 2분기까지 사이 보니까 한 2배 정도 페이지 뷰도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먹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컨텐츠 관련 기업들 M&A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확장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공모 주식은 한 200만 주 정도, 공모 주식 수가 한 20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모 예정 금액은 430억에서 한 500억 사이라고 합니다. 일단 10일에서 11일 날 일반 공모 청약을 하고 이제 22일 날 상장을 하게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 아시겠지만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하시거나 아니면 좀 지켜보시고, 사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천천히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달 22일 코스닥에 입성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 리뷰해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형 종합 상사죠. 대형 종합 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주 유독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인호 회장님. 네. 여러분, 우리 증시 격언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찾아라, 이런 말인데요. 방금 이생님께서 2번 강조했죠. 대형 종합상사. 여러분, 대형 종합상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업황인 줄 아시죠? 에너지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떤 기업입니까? 옛날에는 포스코가 철강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철강을 만드는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것을 많이 운송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포스코 전체 그룹으로 볼 때 철강 비중을 이제 50% 이하로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뭘로 충전할까요? 그렇죠.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 결의를 했습니다. 통과가 됐죠. 자, 이런 뭘까요? 저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호랑이의 날개를 달았다. 이건 뭐냐? 지금 가장 좋은 업황에다가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코 에너지를 같이 합병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3년간 약 3조 5천억 정도 돈을 투자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향후에 이제 LNG,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밸류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완벽하게 에너지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만연해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그럼 지난주에 기록했던 12% 급등이 상승의 초기 국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일단 에너지 트레이딩 부분이 워낙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트레이딩 부분이 수익 감소가 좀 컸죠. 그래서 에너지 쪽이 그걸 이제 상쇄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도 PBR 수준으로 봤을 때는 0.6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는 조금은 꺾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철강 쪽도 워낙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효과라고 부르죠.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4분기에는 좀 3분기 대비해서도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여팡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래 LNG 시장은 가스공사가 이제 40년 동안 이제 독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이제 포스코가 진출을 하면서 이제 직수입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가스공사가 사온 가격에 대해서 이제 비싸게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얼마 전에 또 그 미국 에너지 기업 셔니어와 이제 20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싼 가격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맺는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좀 수익성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3.8조를 투입해가지고 LNG 밸류체인을 좀 육성한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LNG 가격도 계속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에 이제 포스코 에너지랑 합병 예정이고 지난 4일에 이게 주총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합병 예정이고 전체 투자비의 60%가 LNG,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 사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나고 좋아지다 보면 수익성은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PBR 0.6배 수준이면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